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어느덧 올해 달력도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점차 쌀쌀해지는 가을 날씨 속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공연들이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30년이 넘도록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부천시 어머니 합창단도 깊어가는 가을밤 정기 연주회를 엽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그대 생각이 내 하루를 마중나온 참 좋은 피아노의 선율에 더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화음. 부천시 어머니 합창단의 정기 연주의 메인곡 내 안에 그대가 그리운 날입니다. 지난 1985년 창단한 부천시 어머니 합창단.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한때 공연이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꾸준히 시민 곁을 지켜왔습니다. 20년 넘게 합창단으로 활동해온 단원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많아졌습니다. 요양원을 또 방문해서 저희 노래를 통해서 그분들이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박수치고 또 따라서 부르시는 것에 가슴이 너무 뭉클했고요. 너무 보람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원 35명이 일주일에 2번씩 모여 올해도 다가오는 가을 정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31번째 공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일상의 표현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가을에 멋진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열심히 정기연주를 준비했습니다. 부천시 어머니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는 다음 달 5일 저녁 7시 30분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부천시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에서 뵙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게시된 가운데 경찰이 순찰과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작성자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22일 오전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후 경찰은 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부천역 주변의 순찰과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지만 작성자 검거를 비롯해 시민 불안감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순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영 경기도의원이 김포 골드라인 증차를 위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이기영 의원이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극심한 김포 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마련됐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중앙정부로부터 한시적인 국비 지원을 받아 열차 증차를 추진 중으로 경기도는 현행 조례상 철도 운영비로 분류된 추가 차량 구입비에 대해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기영 의원은 철도 운영비 지원 제한을 개정해 혼잡한 도시철도 노선의 증차와 노후 차량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입법 예고 후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부천시민회관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다중 밀집시설의 대형 화재 발생에 대비해 재난대응 기관별 역할과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한편 전기차 화재 발생 때 동원하는 특화 장비인 이동식 수조를 활용해 화재 진압을 시연했는데요. 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부천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유관기관 협업 체계 등을 점검하는 종합훈련으로 부천시와 부천소방서, 부천원미경찰서 등 23개 기관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일기 신도시들은 지역 여건에 따라 300에서 350% 기준 용적률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별 16,000가구에서 56,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인데요. 늘어나는 주택 대부분은 소형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계획한 중동 신도시 정비 기준 용적률은 350%, 현재 평균 용적률 216%를 130% 이상 끌어올리는 계획인데 1기 신도시들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부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현재 5만 8천 가구 규모인 중동 신도시에 2만 4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구는 현재 14만여 명 규모에서 18만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후 중동 신도시의 가구당 평균 세대원 수는 현재 2.4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듭니다. 3, 4인 이상 가족 중심으로 만든 도시가 1, 2인 가족 중심 도시로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주택 추가 공급과 인구 증가만을 보면 중동 신도시 증가주택의 평균 세대원 수는 1.67명입니다. 늘어나는 주택 대부분 1, 2인 가구가 사는 소형 주택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가 계속 올라 소형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도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개별 세대의 면적을 더 크게 만들수록 분양가 자체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일반 분양에 들어갔을 때 적용되는 분양가를 감안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증가하는 세대들의 규모를 조금 더 작게 가져가는 것도 1, 2인 가구 중심의 소형 주택 증가는 중동 신도시만의 계획이 아닙니다. 평촌과 산본 신도시도 늘어나는 가구 평균 세대원 수를 1.6에서 1.8명으로 가정했고 분당과 일산 신도시도 가구당 2에서 2.2명으로 가정했습니다. 재건축 비용 부담과 분양가 상승,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중대형 주택이 많았던 1기 신도시는 정비 후 중소형 주택 위주의 도시로 바뀔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다는 걱정이 쏟아지는 요즘 한 가닥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이 전해졌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미혼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5개월 전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올라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남성은 7.1%포인트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7.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여성의 경우 13.7%나 뛰어 올랐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추락하는 출생률에 제동을 걸고 상승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조사 대상자들에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주거 등 결혼과 출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이 쏟아졌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 행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내가 꿈꾸던 인생을 온전히 포기해야 한다면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 눈치 보지 않고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 경력 단절이 안 될 것이라는 확신, 특히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희생해서까지 아이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인식,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 나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국가 차원의 보육과 주택 지원, 그리고 사교육 문제 해결 등 광범위하고 촘촘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만간 출범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이 큽니다. 인구정책은 200년을 내다보고 짰으면 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 세관이 지난 8월 마약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려던 일당을 적발했는데요.
추가 수사를 통해 던지기 수법에 쓰인 마약들을 찾아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 국제우편물 수취자의 실거주지 수색 과정에서 마약류 소분과 은닉 도구를 발견하고 수색 끝에 주택가 화단과 빌라 양수기함 등지에 숨겨놓은 마약들을 추가 발견했는데요. 수사 결과 피의자는 몰래 들여온 마약을 소분해 풍선에 넣은 뒤 자신만 아는 주택 화단이나 빌라 양수기함 같은 여러 장소에 숨기고 SNS를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1일 북부청사 2층 상황실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15명의 민관합동추진위원이 참여했는데요. 특히 이날 위원회는 8명의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소통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위원수를 조례상 3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NGO 협력분과를 신설해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1일 경기도 학생 먹거리의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과 관계없이 학생들은 급식을 정상적으로 먹게 됐는데요. 임태희 교육감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학교 급식 경비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안정적인 학교 급식 경비 분담 협력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전체의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을 단계적으로 일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인건비를 기초지자체 분담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2024 노벨문학상 한강특별전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간 광장 북카페에서 진행합니다. 특별전에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히라버 시간 등 7종, 총 70권이 전시되는데요. 특별전에 전시된 도서는 전시 기간 동안 도서 대출이 제한되고 광장 북카페 내 열람만 가능합니다. 도는 도민의 수요와 출판 상황을 고려해 한강 관련 작품 등을 추가 전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베트남 하노이시가 우호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지역은 경제통상과 도시개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로써 하노이시는 응해안성과 호치민시에 이어 경기도의 세 번째 베트남 우호협력 파트너가 됐습니다. 하노이시는 베트남의 수도이자 정치,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인천시가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해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인천 소방본부, 송도소방서, 연수구와 함께 부영 송도타워에서 재난 등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 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층 빌딩에 대한 재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훈련에는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 소방, 군경, 한국전력 등 총 19개 기관과 빌딩 입주회사의 대피훈련 참여자 등 5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현장훈련이 시민들에게 재난 대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부영 송도타워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관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야생동물을 통한 광견병 예방을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대량 살포합니다. 인천시는 사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22일부터 너구리, 오소리 등 야생동물 출몰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등 29개 지점에 미끼 예방약 1,900여 개를 살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예방약은 어분으로 만들어진 갈색의 사각형 블록 안에 백신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섭취 시 점막 상피를 통해 백신이 투약되는 원리입니다. 미끼 예방약은 반려동물이 먹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입증됐지만 사람이 미끼 예방약을 만지는 경우 채취가 묻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거나 간혹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광견병의 매개체인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돼 있지 않아 포획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